안녕하세요. 파락강에서 재기한 주식갱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꿈인 이런 급등주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을 간단히 체크하면은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왜냐하면 장 초반에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또 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한미 반도체 장중에 5.76%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윗꼬리를 세게 달았죠. 보유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종가상 1.73% 상승했지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 하루 종일 장 초반 그죠? 9시 10분에 고점 찍고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렀잖아요. 참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이죠. 또 DB 하이텍도 2% 갭 상승이 나왔지만 61선이라는 이 저항 이평선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빠지는 모습. 또 코스모 신소재도 상승 흐름이 장 초반에 나왔지만 동일하게 60일 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맞고 빠지는 모습. 또 FNS테크 5.2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1선도 이렇게 멋있게 돌파를 했는데 좀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 다른 종목과 유사하게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참 견디기 힘들고 이런 거 장중에 계속 지켜보고 있자면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시장 또 한번 어떻게 될지 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급등주들 참 어떻게 보면은 당일에만 해도 잘 매매해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급등주라 하면은 뭐 과거에 이미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살아있고, 또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종목을 급등을 시켰던 그 재료가 아직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모처럼 누구나 이렇게 이런 종목을 잡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론 그런 급등의 반대 이면에는 급락이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가상으로 상한가를 뭐 예를 들어 TS 인베스트먼트, 우리 금요일날 정치 테마 관련주들 뭐 윤석열 정치 테마, 또 지금 같은 이런 인베스트먼트 창투사들이 강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봐도 이렇게 창투사나 아니면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종가상으로 상한가를 마감을 했지만은 장중에 자칫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분봉의 파동을 봤을 때 손실도 제법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등락 종목, 급등주라는 것은 어쨌든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게 파동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막 나오다 보니까는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도 주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단타 매매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실력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종목을 접근해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만의 기준 라인을 갖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 재료는 이제 창투사죠. 뭐 그 전에 이런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는 이 크래프톤 게임맨사죠. 그렇죠? 이 크래프톤 이제는 상장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그동안에 쭉 배틀그라운드죠. 크래프톤.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서 숨고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창투사들 뭐 이런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다시 반등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장 초반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항상 급등을 했던 종목들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매매를 할 때 두 가지의 기준. 그렇죠? 뭐 첫 번째는 많이들 하는, 그렇죠, 돌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눌림목. 글자가 너무 지렁이인가요? 이렇게 돌파와 아니면 눌림목,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로 이 급등주들을 공략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돌파 매매라는 것은 상승 흐름이 시작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승부를 보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파 매매. 반면에 돌파 매매는 그 돌파가 시작되는 부근에서 빨리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추격 매수로 이어져서 또 한번 속임수 돌파에 큰 손실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 매매는 분명히 이 단타 스캘핑 매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스캘핑 매매는 철저히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냉철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이런 급등주들도 눌림목이 접근을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주가가 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쉬어가는 이런 구간, 주가의 하락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눌림목 구간, 이것을 내가 돌파 매매를 할 것인가 눌림목 매매를 할 것인가를 항상 급등주 매매를 동일하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분봉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우리 급등주는 뭐 1분봉, 그렇죠? 아니면 뭐 3분봉, 저 같은 경우는 다 두 개 다 1분봉, 3분봉 다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1분봉인데 1분봉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는 모습을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봤다면, 그렇죠, 장이 어제 이렇게 시작을 되고 1분봉을 1분 마감을 하고, 그렇죠, 9시 30분이 여기쯤이었네요.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오고 이제는 슈팅이 나옵니다. 10시부터 슈팅이 나오는데 1분봉 22평선 상에서는 어떠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선에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있죠. 오지를 않고 그냥 슈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어떠냐? 이런 구간에는 사실상 이 종목이 오늘 힘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가 이렇게 2.75% 갭 상승이 나와서 시초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오늘 슈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종목이 오늘도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구간대죠. 이 눌림목 구간대에서 11%가 올랐습니다. 11%가 오르는 동안에 1분봉 22평선을 눌림목을 제대로 주면은 좋을 텐데 눌림목을 잘 안 주죠. 그러면은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데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추격 매수로 순식간에 단기 고점에서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같지만은 단기 오전에 11시 30분부터, 그렇죠, 11시 50분까지 무려 6%가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줄줄줄줄. 그렇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동의 움직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큰 손실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분봉을 보고 내가 봤다면은 내 기준선에 아직 와 있지 않는구나,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추격 매수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만들고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제 1분봉 22평선을 기준선인 22평선,
이것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 분봉인 3분봉 22평선, 그렇죠. 지금은 다시 3분봉입니다. 여기서 장이 마감하고, 아까 우리 1분봉 봤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 이때 이제 관심 종목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죠. 그렇죠. 창투사들이 오늘 대장주로 강한 모습이 나오구나. 그리고 3분봉 22평선을 이쁘게, 이 검은색 이평선, 그렇죠. 이쁘게 눌림목이 쫙 나옵니다. 주가 하락 이후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뭐 3분할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 뭐 2분할로 들어간다, 어쨌든 분할 매수를 자기만의 기준으로 1차 물량보 매수, 뭐 2차 매수, 그리고 뭐 전고점, 그날 만들었던 이 고점대의 라인을 돌파했을 때 뭐 나머지 물량을 뭐 들어가 본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돌파 매매를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지,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스캘핑에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는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이런 눌림목 구간, 기준선, 1분봉, 3분봉, 22평선을 통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G 충방, 이 종목도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주, 정치 테마주죠. 일단 일봉상에서 고점대 라인을 잘 지켜주고, 한번 어제 목요일날 단봉이 나오고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종목도 1분봉 22평선을 또 기준선으로 잡아볼 만한 그런 위치를 가져다 줬죠. 목요일날 장이 마감하고 금요일날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눈에 띌만한 슈팅이 한번 세게 나오죠. 15%까지 올랐다가 1분봉 22평선 거의 한 4%까지 밀려. 그래서 결국 이 위치가, 이 종목이 한 10% 정도 오른 위치입니다. 1분봉 22평선을 지지해주는 라인이. 그렇죠. 이 기준선, 이 눌림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자리를. 그리고 나서 15% 이상 상승. 이 기준 라인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죠. 물론 다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단순히 이 돌파 매매가 아닌 눌림목을 내 특정 분봉, 1분봉, 3분봉의 22평선을 활용하는 기준만 갖고 있다면은 이것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철저히 단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1차 물량만 손절을 짧게 끊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경남 스틸, 이건 또 정치 테마죠. 뭐 홍준표 관련주. 그렇죠? 이 종목도 이제 윗골이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 종목도 내가 과연, 저는 이 종목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 1분봉 22평선을 1분봉입니다. 지금은 22평선을 확실하게 기준을 주지 않고 그냥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 한번 하지 않고 내 기준에 오지 않으면은 내 것은 아니다. 또 3분봉을 22평선을 기준을 터치하느냐, 또 보면은 장이 마감하고 3분봉 22평선도 여기에서 터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미 28%, 27.79%까지 오르고 나서 쭉 빠지죠.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27%까지 오른 종목이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거의 상따인데, 상따라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남 스틸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분봉의 기준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안 나오고 이미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9시 36분에 올랐던 종목이니까는 내가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를 않았다. 1분봉, 3분봉으로 봤을 때.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뭐 디지캡 관련주는 윤석열 관련주네요. 이 종목도. 이젠 윗꼬리 라인대를 다 돌파를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간단히 이제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 1차 갭 상승 이후에 목요일 종가에서 7% 상승이 나와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쭉 나오죠. 3분봉 22평선 이렇게 눌림목이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점도 돌파를 해주고 성공을 하는가. 그렇죠? 짧게 끊어먹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눌림목에서만 잘 매수를 해도 15% 이상 상승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단타로 끊어먹는 그런 모습. 뭐 DSC 인베스트먼트, 또 창투사죠. 그렇죠? 고점 라인대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제 전고점도 돌파가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장이 마감을 하고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들, 그날에 힘이 있는 종목들, 이런 분봉의 눌림목들, 지금 3분봉입니다. 여기선 사실 눈에 그렇게 띄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는 얼마 오른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요 TS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치고 나갔죠. 창투사. 그러면 짝짓기 매매로 오늘 창투사주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TS 인베스트먼트, DS 인베스트먼트, 린드먼 아시아, 이름은 이렇지만 거의 창투사 종목이죠. 컴퍼니 K도 거의 창투사 종목이고, 그렇죠. 이렇게 짝짓기 매매로도 관심 종목 내에서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실제 이런 TS 인베스트먼트의 모습도 봤지만은,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이 나오죠. 8.55%까지 상승을 하고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 눌림목이 역시 내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 3분봉 22평선, 이 눌림목 구간, 주가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런 2차 상승 15%가 올랐죠. 이런 전고점도 돌파를 해주면서,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오늘의 당일 오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눌림목 매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내 기준선인 3분봉 22평선, 1분봉 22평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한번 해보면은 분명히 좋은 매수 타이밍 안정적으로, 그렇죠. 분할 매수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원풍이란 종목입니다. 이 원풍이란 종목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요즘에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제 장이 마감하고 꾸역꾸역 이렇게 파동을 그리며 오릅니다. 근데 3분봉 22평선, 다른 윤석열 관련주들, 그렇죠, 같이 오르면서 이 종목도 일단 이렇게 6%, 7%대 뭐 이런 눌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눈에 띄죠. 그리고 나오는 이런 눌림목, 3분봉 22평선을 깨지를 않는다. 그린 눌림목이 나오면은 내 기준 이평선인 3분봉 22평선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죠. 그렇죠. 이거 깨면은 1차 분할 매수한 거 매도하면 되잖아요. 짧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과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와서 17.76% 상승. 자, 지금 우리 전일 대비 등락률, 이제는 뭐 강한 종목들도 뭐 이렇게 봤고, 또 저도 이렇게 흐름이 급등락이 나왔던 관심 종목을 제가 담아놓은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 뭐 우리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그런 종목들, 뭐 경란 스틸처럼 분봉의 내 기준선에 오지 않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금강 철강처럼 아예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갭을 그냥 띄워버리고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죠. 저는 아예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다만 지금과
봤던 이 몇 종목들, 분봉의 내 기준선에 맞는 이런 종목들은 일반 종목들처럼 결국에는 분봉의 기준선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선을 내가 잘 갖고 매매를 한다면은 눌림목 매매로 연결을 시켜서 이 급등주들 또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